예, 오랜만입니다. 예. 이번 강의가 이 자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본론. 막스의 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대작이 자본론입니다. 자본론이라서 자본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다 알려드릴 그런 게 5분의 그 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자본론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책을 언제 썼나 굉장히 한 몇 년 됐을 텐데 2004년에 초판이 2002년에 나왔네요. 2002년에 나와가지고 지금 제2개정판 수정판 1세가 2011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자본론 1권, 2권, 3권 이 전체에 대한 해설이면서 자본론을 읽을 때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 나오는데 그걸 여기에서 다 해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론을 읽으실 분은 한번 이거를 쭉 같이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자본론에 나오는 어려운 예들을 숫자 나오는 걸 전부 여기에 제가 잘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것 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번 읽어보시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본론 이게 원래 제가 서울대학교도 그렇고 대학원에서 할 때 딱 한 학기 하면 이게 됩니다. 한 학기 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주 동안 한 학기가 15주입니다. 보통 15주인데 10주 동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본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자본론의 내용을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자본론 전체의 흐름, 그 안에 있는 내용, 그거를 쭉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본론이든지 아니면 다른 막스하고 관계되는 책을 읽을 때 막스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도록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매주 이렇게 제가 적을 합니다. 이거 강의록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 읽어보면 사실 금방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받으셔가지고 집에 가시든지 전철에서든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스를 이제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모두 연세도 드시고 해서 내가 보니까 상당히 이 막스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래서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려운 질문 해보면 제가 답을 모를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여기 안 적어 있는데 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 답을 굉장히 잘합니다. 수행 이렇게 서울대학교 저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곧곧 저걸 대답을 해주고 또 그 대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 강의할 때 여기다가 제가 올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건 이렇다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번 그 강의에서 자본론 전체를 한번 읽어본다든지 그 내용을 다 알아보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 강의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막스가 생각하는 건 이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론이라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막스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거는
자, 역사가 인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사회 하나의 형태가 있다가 이 사회가 망해가지고 다른 사회로 가고 또 이 사회가 있다가 여기서 자본주의라는 사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것도 옛날에 어떤 사회로부터 자본주의 사회가 생겨난 거예요. 생겨났다가 결국 이것도 인류 긴 역사에 보면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도 망해가지고 다른 사회로 간다. 역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주류경제에서는 자꾸 자본주의가 영구불멸하다 하는데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영구불멸했구나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당하고 있는 사람 생각해봐요. 당하고 있는 사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도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가 철학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학을 굉장히 많이 연구해가지고 이 사회를 모든 사회, 인류 사회를 꿰뚫고 있는 하나의 법칙, 일반적인 법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법칙 속에서 그 법칙에 따라 볼 때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형태를 일반 법칙 안에서 어떤 특수한 그 상황을 만들면서 흘러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본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본은 실제로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운동하고 있느냐 어떻게 굴러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운동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자본론의 목표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막스의 이런 식의 역사관에 의한다면 분명히 자본주의라는 것은 어디에서 왔다 말이에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간다는 이것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본론 1권 끝에 가면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디에서 왔느냐에 대한 역사적인 서술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서술. 제1권 8편에 가면 이른바 시초 축적이라 해가지고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 완전 역사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데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크게 한 적이 없습니다. 크게 한 적이 없고 자본론 1권 끝에 가는 32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 이래가지고 어디로 갈 거다 하는 것을 대강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자본론 전체 책수로 보는 것 같으면 0.01%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부분이다. 자본론은 여기에 대한 자본주의 사회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다. 이걸 이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흔히 지가 61학번입니다. 61학번. 박정희 쿠데타를 그때 내가 대학 1학년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놈들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지만은 그때는 잡아가면 꼭 자본론이라 하면 말이야 이 사회를 만드는 혁명운동이라고 자꾸 이렇게 혁명서라고 자꾸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들은 뭐 자본론을 알아야지 뭐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지. 사람 잡으려고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절대 그거는 아니다는 거. 그것만 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것에 관해서 이거 어떻게 각 사회가 생존을 해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인간의 노동이라는 거예요. 막스 기본 인간의 노동이에요. 인간이 노동을 통해 가지고 자연의 작용을 해 가지고 인간의 노동이고 여기 자연 이래 가지고 크게 보면 자연에다가 인간의 노동이 작용을 해 가지고 여기서 생산수단하고 생활수단을
생산해가지고 소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생활을 하고 사회의 존속을 그죠? 사회를 계속 만들어 왔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이거는 어느 사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회나. 물론 이제 그게 이제 형식이 이제 달라질 뿐인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형식이 다르면 기본은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은 노동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다. 이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를 이야기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이 노동자들이 사실은 인간의 생활하고 사회를 존속시키는 기본적인 세력인데, 기본적인 주체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었다 하는 그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인간입니다, 인간. 그게 이제 하나가. 그래서 이 생산수단이라 하는 것은 이걸 나누어 하면 노동수단하고 노동대상입니다. 노동수단이 가면 도구나 기계나 이런 것이 노동할 때 쓰는 수단이에요. 그 이야기고, 노동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면 원료 같은 겁니다. 토지도 노동대상이지만은 원료 같은 거 만드는 거, 반제품 이것이 노동대상이라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노동을 해가지고 기계를 사용해서 원료를 가공하고 이래서 이 생활수단을 만들고 또 생산수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자연에다가 인간이 노동을 가해가지고 기계 도구를 만들어내고 또 원료를 만들어내고 이래서 이 원료를 이것까지 또 가공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산수단하고 생활수단을 또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곡입니다. 근데 인간은 노동이라 했고, 이거 노동한다는 것을 이 막스가 저걸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노동할 수 있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력이라 합니다. 노동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지출한다 이 말이에요. 노동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인간은 노동입니다. 그게 노동하고 노동력하고를 이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노동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그걸 사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노동이고, 그 노동력을 지출해가지고 자연을 가공하든지 뭘 해서 생산수단, 생활수단을 만들어가지고 살아간다. 막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이 생산수단, 도구도 필요하고 원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활수단만, 만약 소비재, 이게 생활수단은 우리가 소비재인데, 소비재를 사실 만들려고 하면 그게 필요한 원료도 필요하고 소비재를 만들려고 하면 기계든지 도구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 사물의 성질을 가지고 사용가치라고 막스는 이랬어요. 사용가치. 그리고 또 생산수단, 생활수단 그 자체를 또 사용가치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사용가치라는 말이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근데 사용가치라는 것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독특한 성격을 사용가치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인간의 노동이라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이 노동함으로써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가지고, 자기가 살 수도 있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계에서 동물계 중에서, 원숭이 중에서 이런 식으로
직립해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이러다가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다. 이렇게 진화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 노동이라는 것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사람이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머리가 퇴화돼가지고 저가든 간에. 그래서 인간은 노동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인간은 노동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지적으로 발달하고 육체적으로 발달하게 한다. 이러면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두 일하기 싫어한다고요. 회사에든지 공장에 가기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왜 가기 싫으냐? 그게 이제 문제가 이제 사실은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막스가 이야기할 때 이 사회에 가는 것 같으면 이 사회에서는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이 노동이 고통이고 희생인데 이 사회에 가서는 노동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하고 헌신적으로 하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럴 때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여기에서는 이 생산수단이 이것이 전부가 실제로 생활수단 자체도 이게 자본가들의 것이기 때문이고 노동자들은 그 밑에서 자본가 밑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우리 이제 그냥 솔직히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실제로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들은 실제로는 노예로서의 노동이에요. 노예로서의 노동. 그걸 안 하면 먹고 못 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겠어요? 일하고 싶겠느냐고. 그렇다면 이 기계나 이거 전부 자본가 것이네 좀 파괴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막 난다고. 그죠? 그래서 막스가 이야기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로 가면 이거 그냥 나중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예요. 주인이 되어버리면 공장이고 모두 노동자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노동자고 모든 인민의 것이다. 이래 되면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본다면 역사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사실은 인간이 노동을 내 가지고 자연에게 작용을 가해 가지고 생산수단에 생활수단을 이런 거 만들 때 이 생활수단이 생산수단 생활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나올 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자꾸 많이 인간이 노동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로 많이 생산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노동 생산성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노동 생산성. 이렇게 하기도 하고 노동 생산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노동 생산성이나 노동 생산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생산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가지고 생활수단이나 생산수단을 더욱 많이 생산하고 또 새로운 생산수단의 생활수단을 생산을 하고 더 나은 생산수단을 생산하게 된다. 이게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라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노동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이 거기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동 생산력이 향상하느냐 하면 거기에 있듯이 노동자의 숙련, 그죠? 노동자가 일하는데 굉장히 잘 적합이 된다든지 숙련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협업과 분업, 협업하고 분업인데 이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경제학에 나온 것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국부론에서
분업이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분업이 노동 생산성을 굉장히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때 분업 예를 든 그것이 핀을 만드는 핀 공장이에요. 핀 공장. 핀 공장에서 어떤 사람은 그 철사줄을 곱게 자꾸 만들어내고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이 철사줄을 전부 3cm는 3cm로 계속 잘라내는 사람 하루 종일 그 잘라내고 어떤 사람은 그 앞에다가 끝을 뾰족하게 하고 그 다음 사람은 머리를 만들고 또 그 다음 사람은 그 만든 것을 곽에 넣고 이런 식으로 그게 분업입니다. 분업. 이게 분업은 사실은 디비전 오브 레이버거든요. 노동의 분할이라고 노동의 분할. 그러니까 핀을 만드는 그 노동을 분할해가지고 누가 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리고 요새는 자동차 공장도 컨베이어 벨트에서 딱 자기 해가지고 자기 일만 딱 하잖아요. 그런 건 전부 분업이에요. 그게 분업이고. 근데 일을, 자, 철사를 가지는 애하고 철사를 자르고 어떤 사람은 앞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뒤를 만들고 이럴 때 이 과정 전체가 분업이지만은 이 과정 전체가 일로 넘어가든지 이래가지고 할 때 잘 이루어져야지 핀이 더 많이 생산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품도 좋은 게 생산된다. 그런 것을 협업이라 함께 일을 한다. 함께. 분업을 하면서 협업을 해야 된다고요. 더군다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분업이라 하면 크게 보면 사회적 분업이 어떻게 농업이 하나 있고 제조업이 있고 뭐 상업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업에서 만약 원료가 나온다 하면 농업의 원료, 그 다음에 그 원료를 제조업에서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고 그걸 어떻게 파느냐.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 사회가 발전하잖아요. 조화를 이루고 서로 도와준다 하는 협업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회는 협업과 분업이 동시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의 발달.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 그죠? 생산, 과학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뭐, 기계화라든가, 자동화라든가 로봇화 이런 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느냐 이런 것도 노동 생산성에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가 안 좋아 뿌리면 금년에 농산물 수확이 확 나빠졌다든지 아니면 기후가 온난화되고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가 노동 생산력하고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인간은 노동이 동일한 인간의 노동을 하더라도 이것의 양이 커진다 이런 이야기. 이것의 양이 커지고, 그죠?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이것의 그 생산비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이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저걸 해보자고요. 처음에는 이제 자연에서 이렇게 나왔고, 이제 생산수단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활수단을 놔두고, 생산수단을 가지고, 이제 여기는 노동력이라고 하자고요. 인간은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이 생산수단에다가 인간의 노동력을 가해가지고, 이걸 가공하고, 전환시키고 이래가지고 여기 생산물을 이렇게 만들어낸다고요. 이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기계 원료를 만들어내는 것하고 생활수단, 소비재를 만드는 거하고 다 여기 들어가요. 생산물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럴 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생산물이라고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느냐, 생산비가 들었느냐, 이것은 사실은 어느 사회에서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여기서도 다른 사회, 새로운 사회에 갔더라도 생산비라는 문제가 당연히 생긴다고요.
그래서 막스도 이 생산비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적을 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듯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산비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 생산을 하는데 노동이 얼마나 드느냐, 그걸 가지고 생산비를 계산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사회에서도 모두 그 생산비를 생각할 때는 노동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걸 가지고 쭉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생산비 안에 당연히 들어갈 거는 뭐냐 하니까 이 생산수단 있잖아요. 아까 여기 기계나 도구를 만드는 데 드는 노동시간, 그 다음에 원료를 만드는 데 대한 노동시간, 그것도 전부 이 생산비로 여기 들어가야 될 거라고, 그죠? 이거 지금은 어떤 생산물, 예컨대 뭘 만들고, 잠깐 라면이라고 그냥 해놓읍시다. 라면이라고 만들면 이게 라면 공장이라고요. 라면 공장이라고 하면 벌써 라면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거는 라면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만들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라면 기계를 만들 때 드는 노동 시간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밀가루나 뭐 고춧가루나 그런 게 노동 대상이라 하면 그것을 만드는데 노동 시간이 들었을 거라고. 그것이 지금 라면 공장으로 지금 일로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있던 라면을 만드는데 든 이 기계나 원료 만드는데 드는 노동시간, 그것이 이 라면의 생산비로 들어가고 또 라면 공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을 해가지고 몇 시간 노동해가지고 라면을 만들었다 하면 이 라면 생산비에 그 노동도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노동수단이나 노동 대상을 만드는데 드는 노동시간은 라면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거를 과거노동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과거노동 혹은 죽은 노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지금 라면 공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는 이 노동을 과거노동이 아니고 이제 현재 노동, 죽은 노동이 아니고 살아있는 노동, 이렇게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자꾸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아니고 모든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계나 원료는 벌써 라면 공장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 왔다. 다른 공장에서 들어온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라면 공장은 노동자가 기계 원료를 만든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과거 노동이고 죽은 노동이다 이렇게 막스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라면 공장은 노동자가 라면 만든다면서 노동하는 이걸 기계를 이용하고 원료를 가공해가지고 라면을 만드는 그 노동, 그거는 현재 노동이고 살아있는 노동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니까, 그러면 이 노동력을 지출하잖아요. 지출하면 노동이 있는데 이 노동이 사실은 이봐요. 지금 생산비를 지금 이야기할 때는 노동이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생산비를 지금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듯이
기계를 만들었다, 도구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밀가루를 만들었다, 고춧가루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노동이, 여러 가지 노동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노동이 사실은 이 생산비라는 이 항목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노동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잘 한번 봐요. 노동은 처음에 이 구체적 노동, 구체적 노동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계를 만들었다, 도구를 만들었다, 그런 노동. 그 다음에 밀가루를 만들었다, 후춧가루를 만들었다 하면 각각의 사용 가치를 가진 그런 그것을 생산하는 노동이라고, 구체적 노동. 그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써놨잖아요. 구체적 노동이니까 너가 하는 노동하고 내가 하는 노동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지금 만드는 게 다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생산하는 노동과 저것을 생산하는 노동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여러 가지 이것을 만드는 노동은 질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 노동이라 이런다고요. 그런데 지금 비용, 생산비다 이렇게 딱 이야기할 때는 이 노동력을 지출한 이 노동이 동일한 것이 돼야지, 동일한 노동이 돼야지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노동을 비교를 하잖아요. 크기를 비교해야 되니까, 노동 시간으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 때문에 이 구체적인 노동, 이것 가지고는 서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자고. 기계를 만드는 노동 1시간하고 원료를 만드는 노동 1시간이 1시간이라는 그 크기는 같지만은 그것이 동일하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크기를 기계 만드는데 드는 노동 1시간, 그 다음에 원료 만드는데 드는 노동 1시간이, 시간은 1시간이라 하더라도 내용은 훨씬 다르고 그걸 서로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뭘 하는 노동이라 하는 그것이 없어져 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밑에 그 이야기 하듯이 이래야 된다고. 너는 노동을 많이 하는데 나는 노동을 그다지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생산하는 데는 노동이 많이 드는데 저것을 생산하는 데는 노동이 조금밖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 노동이, 각각의 노동이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노동, 생산비를 결정하는 이 노동은 이 구체적인 노동이 아니고, 구체적인 노동에서 노동력의 지출이라는 이 현상 가지고만 봤다, 이런 이야기라고. 노동력의 지출. 모든 노동은 전부 노동력의 지출이잖아요. 노동력의 지출이라는 면에서만 봤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게 구체적 노동인데 노동력의 지출이라는 이 측면만은 모든 노동에서 같으니까 이 측면을 가지고 이 노동은 동일하다고 보고, 그제 보게 되고, 노동의 지출은 그런 노동이라는 건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은 구체적 노동이 아니고 추상적 노동이다. 이렇게 막스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여기서 보는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죠? 하나는 여기서 이제 생산물이 나온다고. 사실은 생산물이 나오는 것은 이 노동력이 구체적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라면 만드는 노동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노동을 통해 가지고 라면이라는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라면이나 생산물의 생산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는 생산물의 생산비예요. 생산물 어떻게 라면이에요? 라면은 생산비. 생산비는 이래가지고 이 생산 노동수단을 생산에 드는 추상적 노동, 그죠? 추상적 노동시간이라고 해버리다, 그냥. 노동이라고 하면 시간을 노동량을 재는 거는 시간을 재니까 이것을 만드는데 노동수단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노동대상, 생산에 추상노동, 그 다음에 요 노동력이 라면을 생산하면서 지출한 추상적, 그지? 현재의 노동, 그 다음에 현재의 추상적 노동시간, 이거는 과거 것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산비는 계산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자꾸 이 막스 책 읽을 때 가만히 생각나는 게 뭐냐 하니까 이러면 그래서 여기서 이 노동력이 생산물 만드는 때 노동력이 하는 생산비가 얼마가 들으냐 하면 이만큼 이제 여기에서 이만큼이 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온 거는 이 두 개 해가지고 또 이만큼이 들고 이래가지고 이게 생산비예요. 생산비.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당연히 생긴다고. 예를 들면 기계를 생산하는 예컨대 하나의 기계를 생산하는데 10시간이 걸린다. 그죠? 10시간이 걸려요. 기계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기계를 생산하는데 10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라면을 생산하는데, 라면 뭐 하루 종일 걸 생산하는데, 라면을 생산하는데 예컨대 2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라면을 생산하는데 현재의 노동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두 개가 사실은 기계를 생산하는데 10시간 걸리고 라면을 생산하는데 2시간 걸리면 이 이야기는 전부가 구체적 노동 아닙니까? 구체적인 노동이다. 하나는 라면 생산하고 하나는 기계를 생산하니까 전혀 다르니까 이 10시간을 2시간하고 그냥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비교해버리면 기계 노동은 기계를 생산하는 노동하고 라면을 생산하는 노동이 같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 때문에 이 기계를 생산하는 노동, 라면을 생산하는 노동, 이 구체적 노동에서 이 구체적 노동 그걸 빼뿌리고 인간의 노동력이 얼마만큼 지출되느냐 그거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러면 이것이 추상적 인간 노동으로서는 몇 시간이 되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막스 경제학에서는 이야기를 못해요. 그 이야기를 못한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뭐랄까 쭉 가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럼 구체적 노동을 추상적 노동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막상 하질 않아요. 잠깐 개념은 이 추상적 인간노동, 추상적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는 일단 알아놓으면 나중에 가면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이 구체적 노동을 추상적 노동시간으로 어떻게 환산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저도 답변을 못해요. 이거는. 가면서 이 개념이 어떤 것으로 서일까 이거를 자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지금 노동력의 지출이라는 면에서는 모든 노동이 동일한 건 사실이라고요. 그러나 이봐 숙련된 노동자가 있다고. 숙련된 노동자하고 비숙련 노동자하고 그 사람이 한 시간에 지출하는 노동력의 양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서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 하니까 모든 노동이 일단 교육이나 훈련이나 모든 데서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이 노동력의 지출이라 하는 이때 이 노동력이라 하는 것이 노동자 모두의 다 동일한 수준, 동일한 숙련의 노동이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보정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지출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이 안에서의 양적인 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이 노동력의 지출 그 측면에서는 모든 노동이 동일하다고 봐서 구체적 노동에서 이 노동력 지출이라는 그 항목만을 빼내 가지고 그것을 추상적 노동으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 나중에 다음에 가면 점점 더 그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